저는 사물을 가지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김예솔입니다. 저의 첫 작업, 그러니까 작업의 시작이라고 하면은 할아버지의 물건으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할아버지는 되게 수집가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할아버지 물건들이 엄청 특별하거나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린 시선의 저한테는 엄청나게 신비롭고 이상한 물건들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물건들이 성인이 됐을 때 저한테 자꾸 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게 아마 그때 감정이 녹아들어서 끌리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물들을 어떠한 형태로 변화를 시키거나 그 사물을 통해서 저의 이야기를 담아내고자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회화를 되게 많이 다뤘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회화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컸었거든요. 백지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캔버스 증후군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비너면을 채워야 된다는 그 강박 때문에 오히려 그림 그리는 게 굉장히 불편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억압된 작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회화에서 되게 두려움을 가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루지 못했던 소재? 나한테 어색한 소재를 가지고 풀어내보자 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설치적이나 조각적으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리기 위한 소재가 아닌 매체를 가지고 이미지를 남기는 요소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그리고 싶은 욕망에서 튀어나온 하나의 요소이지 않을까. 포카혼타스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만화 영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포카혼타스에서도 제일 눈에 띄는 캐릭터가, 존재감으로 그리고 크게 남아있던 캐릭터가 저한테는 그 윌로우였어요. 그 윌로우가 나무 정령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형상을 띠고 있어요. 포카혼타스가 항상 어려움을 겪거나 고민이 있을 때 찾아가서 조언을 얻는 하나의 신적인 존재인데, 윌로우의 대사 중에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변의 영혼에 주의를 깊게 가지고 들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답을 줄 것이다. 뭐 그게 물일 수도 있고 땅일 수도 있고 별일 수도 있고, 그들에게 물어봐.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이야기를 들려줄 거야.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게 진짜 그 말 그대로 답인 줄 알았거든요. 결국에 걔네들이 진짜 말을 해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돼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뭐 별이든 물이든 땅이든 그것들의 존재들은 사람이 아닌 말을 하지 못하는 자연물이었어요. 사실 걔네들이 말을 저한테 해줄 리는 없는데 그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 자신의 고민이 저라는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사물들한테 내가 투영이 돼서 결국에는 내가 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에 답이라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오히려 나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더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길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전시를 그래서 윌로우라고 지정을 한 것도 있고요. 이번 전시 전반적으로 어떠한 사물에 나를 투영을 해가지고 내가 나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과정으로 전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눈에 띄는 사물들이 작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눈에 띈다기보다 저에게 감정을 주는 사물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 감정을 가지게 된 시점에, 그 상황에, 그리고 그 시간에 어쩌면 그 사물들이 함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정이죠. 어떻게 보면 가정인데, 그래서 그 공간에 있었던 사물의 하나가 꼭 그 공간, 그 사건의 주인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딱 이렇게 놓여져 있는 사물일 수도 있는 건데, 하필이면 거기에 제 감정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전 작업에서는 사물을 가지고 과거를 회상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과거에 조금 더 초점이 있었던 기분이 있거든요. 저의 경험을 들여다보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번의 시점에서는 사물을 통해서 현재의 나의 고민, 나의 생각, 그리고 지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나의 모습이 굉장히 투영된 사물들로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저는 제 안에 온갖 엉켜있는 감정들을 사물 하나하나에 다 넣어놓고 그게 엉켜있는 거를 풀어내는 과정이에요. 이 오브제 하나의 감정, 하나의 감정이 분류가 돼서 제 안에서 있었던 그 어지러운 생각들은 그 사물로 투영이 되면서 정리가 되고 그게 내 몸 밖으로 나오면서 제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떠한 요소들이 되는 거예요. 사실 몽땅 연필 하면 되게 사람들이 요만하기 때문에 쓰기 불편해서 깍지를 쓰지 않는 이상 글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제일 작은 키를 가지고 있는데 얘가 시간을 제일 오래 보낸 친구인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몽땅 연필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너 여태까지 열심히 살았구나. 여태까지 살아남았구나.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 멋있는 신발을 신겨줄게 에서 시작된 작업인 것 같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높이의 깍지를 신발을 신겨주는 거죠. 연필들에게. 그들에게 주는 나의 헌정시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거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재단이라는 작업도 굉장히 재밌는 작업인데요. 이게 의자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작업이에요. 의자는 사실 누군가의 무게로 짓눌러야 되는, 누군가 쉬어갈 수 있지만 의자는 무게를 이겨내야 되는, 견뎌야 하는 형태거든요. 근데 사람에게는 그냥 쉴 수 있는 하나의 매개체고, 근데 그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 나무 다리에다가 저의 일상의 기록들을 엄청 팠어요. 그리고 나무를 살을 깎아서 내면서 이미지를 만들어냈고,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타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 몸에 타투하듯이 의자한테 타투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맞는 말인 거예요. 기록을 살을 깎아내가지고 어떻게 보면 흠집을 내가지고 기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라고 말하면 고통스러운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노동과 피땀이 들어간 작업화돼 있는 애가 고작 그냥 의자 다리인 거고 근데 저는 이게 작업으로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 이러한 모든 일상들로 이루어진 의자를 관람객들이 그냥 앉아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제목을 재단이라고 지었던 거고요. 왜 재단일까요? 이렇게 많은 나의 일상들과 기록들이 있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위에 어떻게 보면 재물이 관람객일 수도 있는 걸까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저렇게 굴려보다가 어떻게 하면은 되게 무거운 주제인데 재밌게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작업했던 작업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저는 평소에도 연필을 굉장히 선호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연필이 굉장히 불편해요. 사실 깎아서 써야 되고 그리고 뭉툭해지면 예민하게 쓰기 굉장히 힘들고 컨트롤하기 힘들 때도 있고 근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매력적인 사물로 느껴졌거든요. 되게 재밌는 게 연필은 제일 진하게 발라도 진하게 안 발리는 소재거든요. 그게 은은한 광택이 있어서 어둠을 주려고 해도 어둠을 가실 수 없는 소재예요. 이게 목탄이랑 또 다른 성질이에요. 목탄은 까맣게 나오는데 연필은 그걸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연필한테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은은한 광택과 돌을 갉아내는 소재인 것 같아요. 어쨌든 흑연심도 결국에는 본인을 종이와 마찰을 시켜서 자신을 갉아내가지고 흠집을 내는 소재인 것 같아서 매력적이라고 생각도 들고 묻히는 게 개념이 아니라 자기를 갉아내서 흔적을 남긴다.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소재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OCI라는 공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해요. 그것도 2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작업이긴 하거든요. 그 공간이 중간이 뚫려 있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형태를 띠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회전의 형식의 길목에 제가 라인을 주는 거죠. 선. 미술관에서 쓰는 펜스를 쳐놓는 건데, 펜스는 보통 절대 넘어가면 안 되니까 사람들 눈에 거슬려서 절대 여긴 넘어가지 말아야겠다라는 높이에 달려있는데, 저는 굉장히 낮은 곳에다가 펜스를 쳐놓은 거고, 누가 봐도 넘어갈 수 있는 높이. 그 펜스가 나오는 길, 들어가는 길 두 군데 다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면 완전 덫에 걸린 거죠. 나갈 수도 없고,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면 또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래서 돌아서 나가려고 하면 거기도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작업을 보기 위해는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 있는 작업이 또 저라는 사람의 형태를 굉장히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작업이 놓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용기 있게 제가 가진 선을 넘어오셔야 저라는 작업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를 띤, 어떻게 보면 공간 특성을 활용한 작업. 약간 어이없게, 사람들 약간 벙찌고 어이없게 만들고 싶었어요. 무게를 준 작업 중에 하나 정도는 위트 있게 놓고 싶기도 해봤고, 그리고 저라는 사람은 어차피 보여주는 공간인데, 제가 또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것이 모든 것이 반영된 작업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수평계. 이거 진짜 어려운 작업인데요. 진짜 만들기도 너무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이게 수평자라는 거를 이전부터 되게 좋아했거든요. 사실 요새는 레이저 수평계도 나오고 기계화돼서 되게 수평 맞추기가 편해졌죠. 근데 이거는 진짜 물방울로 조절하는 수평자인 거죠. 수평자 같은 경우도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애처롭게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양쪽의 위치를 계속 맞춰야 돼요. 그래야 수평을 지킬 수 있거든요. 수평은 어떻게 보면 완벽에 가까운, 완성형에 가까운 느낌인데, 그 완성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불안한 요소들을 눌러야 한다의 느낌을 이미지화한 작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이 작업 환경도 어떻게 보면은 그 작가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자 노동을 하고 있고, 많은 것들을 컨트롤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경험이랑 너무 맞닿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그 친구들을 바라볼 때 감정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의 나를 대변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고 싶은 게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있었던 전시였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진짜 시간을 정말 쪼개서 했거든요. 그만큼 좀 치열하게 준비한 것 같아요. 와, 이것도 수평자 작업이랑 연결이 되네요.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모든 것을 유지시키기 위고 완성된 형태를 하기 위해서 정말 불안한 요소들과 엄청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김예솔도 있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김예솔이 두 개가 너무 충돌이 너무 컸었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준비를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재밌는 전시가 나왔으면. 결국에는 전시를 보고 나라는 사람을 조금 더 알아봐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작업을 통해서 그 관람객들이 좀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바라만 보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작업한 환경이라던가 그런 거에 조금 더 깊숙이 들어와서 한번 작업물을 진짜 몸소 겪었으면 좋겠다. 그게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뭐 올라가 보셔도 되고 앉아 보셔도 되고 넘어가 보셔도 되는 그런 전시였으면 좋겠어요. 네. 보여주고자 하는 욕구도 저는 결국에는 다 같이 재밌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관람객들도 뭐 작업이 무거울 수는 있지만 뭐 무겁게 다가간다면은 그렇게 느껴도 상관없지만 조금 더 즐기고 재밌게 봤으면 좋겠고,
무거움 속에서 약간 유쾌함도 찾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작업도 하나의 생명체처럼 진화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 이제 현재로 돌아왔고 다음 작업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현재에 집중했다 나중에 미래에 집중된 작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전시 뒤로 또 전시가 하나가 더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맨 처음에 말했던 할아버지의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 있는 어떠한 작가님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이번에 본인이 할아버지 건물이 무너지기 전인데 무너지기 전에 그 건물 옥상에서 우리 파티 한번 해보자 하고 그 옥상에서 전시를 하거든요. 네. 그런 계획이 있고 다음 연도의 생각은 다음 연도에 하는 걸로